숙녀 신앙송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마와 숙녀 박인환.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세계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그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잔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느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근데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깃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
이 시인은 산해제인데요. 구재기 시인님의 서재를 배경으로 해서 지은 시입니다. 송기현 시인께서 지은 시인데 제가 서천 전국 신앙송대에서 대상을 탄 시입니다. 산해제 낭송하겠습니다. 산해제. 한순간 모든 꽃 그리움이라서 아픈 송계헌. 언제부터 내 안에 들어와 있었나. 충남 서천구 시초면 신봉이 산해제. 70년 전 구재기 시인 아버님께서 아들을 위해 초가를 헐고 다시 세우셨다는 마늘과 쑥의 단군 신화 정령이 흐르는 집. 기둥과 석가래에 단단한 문화적 그늘이 고여있는 집. 야생화 모시불에 덮인 오색 정원이 함께 숨쉬며 두근대는 심장이 파도 가득 밀려오는 집. 언제부터 내 안에 나지막히 태양을 품게 되었나. 바다 건너 고요히 물결치는 꿈들, 내음들, 만선 가득 싣고 돌아오는 늙은 어부 뱃노래, 싱싱한 호흡소리, 실빗줄 따라 흐르는 내 몸 피돌기 어디쯤. 곰둥이들 앞서가는 허허로운 욕심 때문에 우리를 흉터는 주석에 가까웠다. 오래된 사랑의 옆모습을 새겨놓은 녹이 푸른 거울처럼 집 밖의 얼굴이 만든 표현이 날아든 새들 둥지여, 바다들은 노을이여, 시간 속 잎틔운 가지여. 반들거리는 서재에는 일담한 그 시인의 페이지가 파도되어 넘실대고, 뜰하겐 이웃 해변을 사고 쌓이고 쌓여 오늘 무사람들 허다한 불평들 품어지는데, 오색 정원에 세운 시의 길동무들, 20편 행간의 눈썹들, 한순간 모든 꽃을 그리움이라 부르는 아픈 그대들의 이름일 것이리라. 대상을 걸머진 시 낭송이었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문여 보령지구 사목장 박진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핸드폰은 무음이나 꺼진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령문학 23지 출간 기념회 및 제7회 보령문학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국기에 대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문학을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김유재 회장님의 내빈 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휴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제23회 보령문학 출간과 제7회 보령문학상 시상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행사의 기쁨을 나누며 함께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한국군인협회 구채기 부이사장님 모셨습니다. 김정은 보령시의회 부의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택 보령시 예충 지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행사할 때마다 항상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령 무형문화재 48호 고석산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재관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희영 에세이 아카데미 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전 보령시 기업유치 회장님 박종성 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보령시 미살면 동성리 이제 문학마을 됐잖아요. 우리 문학마을 어르신들, 시인님들 함께해 주셨어요. 또 어르신들과 함께 베트남 글 쓰는 며느리들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를 드립니다. 의장님 안 오신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행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보령문협 회원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령문인협회 회원님들께서는 또 중앙에서 또 충남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 보령문인협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문인협회 이사님이시고 충남 시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시는 문상재 부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올해 또 신간 시집을 내느라고 고생하신 문상재, 신동근, 안세환, 용미자, 조윤근 시인님들과 김명래 부모님, 손광야 부모님, 이미숙 전 회장님들과 함께하신 문인협회 회원님들 일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며 보령문협은 앞날에도 끝없는 문학의 바다를 힘차게 열어갈 것입니다. 항상 후원을 해주시는 보령시와 또 함께하는 보령예충에 감사드리며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령문학이 2025년 한 해 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 같이 축하해 주시오.
영상을 보니까 25년도 우리 보령무역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한 게 보이시죠?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빼먹은 게 있어서 잠깐 사회자 마이크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 정말 귀한 분을 소개를 빼놔서요. 우리 보령문학상을 올해 성대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어서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회장님을 모실 분이 계셔요. 보령문학상을 후원해 주시는 서대종합건설 주식회사 정해천 회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회장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멋진 글 쓰고 사무실도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본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네 분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문역 부이사장이신 구재기 부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나중에 나와가지고 소개하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보령에는 큰 물이 흐릅니다. 대천이라는 말이 본래 여기서 나왔죠. 큰 한내다. 큰 내다. 그야말로 큰 내 되시는 분이 후원해 주십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중앙문인협회나 한국문인협회에서도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천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해변의 도시에서 이렇게 붐을 일으켰다는 것은 정말 경악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23년? 23년일까요? 23집이 나왔네요. 참 빠르네요. 처음에 제 1집 나왔을 때 보령 문학이 회장이 문상재 회장이었었죠. 그때 제가 특별 출연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벌써 그게 23년 전이었어요. 저도 보니까 많이 늙어버렸는데요. 근데 23년이 이렇게 흐르면은 문학은 풍성해지는데 사람은 이렇게 자꾸 늙어먹어요. 이렇게 같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지상의 생명을 가진 것은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 생명으로부터 솟아나는 문학은 여전히 싱싱하게 봄맞이를 강행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어서 씨앗을 맺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문학의 길은 영원합니다. 또한 보령문학도 영원한 길을 택한 것이죠. 얼마 전에 봉성리에서 큰 잔치가 있었어요. 전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런 얘기는 드물고요. 봉성리에서 큰 문학자가 있었고 철렵이라는 주제 아래 옛날을 회상하면서 글짓기 대회를 하고 철렵 문학제가 시작됐어요. 한 마을에서 문학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마을의 어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해서 문학제를 참여했다는 것은 유사로 찾아볼 수 없죠. 그런 것이 바로 보령입니다. 그리고 보령은 해변 시인학교, 해변 문학제를 통해서 한국적으로도 그만한 행사를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보령을 이렇게 당당하게 한국 문학의 큰 그림과 편성해가지고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주를 냈다는 것이 저는 가까운 지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부집살림이에요. 부집살림 한다는 게 좀 이상한 소리를 보시는데 홍성에도 집이 있고 홍성에서는 우리 집 사람이 살고 있고 산해제에 있어요. 산해제는 방금 이민 기관한테 낭송해 되는데 산해제에서는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고향집이 바로 산해제거든요. 고향집은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저 혼자 아까워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가꾸고 나무를 심고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앉으면 편안합니다. 편안한데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글이 많이 써질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만은
걸작은 없어도 양으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것에 꼭 걸리는 것이 있어요. 걸리는 것을 거치지 않으면 양쪽으로 오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보령입니다. 보령의 그 보령이라는 그 뜻도 그렇지만 대천이라는 그 뜻을 더군다나 저는 무척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한내고 대천 큰 대자, 큰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문학의 싹을 돋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령에는 제 스승이 살고 계셨습니다. 최상규 선생님이라고 소설가 있었고 한국 문학을 이끌으셨던 이문규 선생이고 이문희 선생님이시고 등등 지금 현재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보령 출신의 많은 문인들이 계십니다. 충남시인협회 회장 분산재 시역이시고 그래서 보령 얘기하면은 끝이 없이 많은 이야기가 별로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어제 논산에서 행사 있어가지고 늦게 들어왔는데 김희주 회장으로부터 간단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당장 내일 3시 반에 보령문학제가 오니까 참석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령 시내를 못 지나갈 것이다. 협박 공갈을 써가지고 꼼짝없이 저는 식박에 또 약속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라 반드시 참석해야 할 길을 미리 채찍질 받으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훌륭한 분이 후원회 장도 계시고 또 보령문학상, 대상, 신인상, 수기문 상도까지 이런 자리에서 빠질 수 없죠. 빠질 수 없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참석했다는 것이 축하하는 말씀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 영광을 누리러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정말로 축하하고 보령문학이 그야말로 서해를 지배할 수 있는 황해를 지배할 수 있는 황해의 흐린 물을 맑게 씻을 수 있는 큰 흐름의 줄기로 흘러서 문학의 새로운 광장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서 보령이 힘차게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정훈 보령시 의회 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 부의장 김정훈입니다. 아까 이제 최은수 의장님께서 잠깐 다녀가셨는데 오늘 토요일 날 오후에 일정이 30분, 20분 간격으로 이렇게 행사가 많아가지고 직접 나오셔가지고 축사를 해주셔야 되나 제가 대신한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재기 부이사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잘 해주셨어요. 문학은 영원하다. 세익스피어라고죠? 네, 사대문학과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령시에 이렇게 문학이 잘 정돈되고 발전하고 된 것을 저는 사업을 좀 했었거든요.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 근데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학을 해서 동호인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즐겁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의 인식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한국문인협회 보령시지부 김희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문학인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령문학 제23집 출판기념회와 보령문학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1월이 마지막 주말 겨울바람이 차가워지는 계절이지만 여러분의 글 속에 여전히 따뜻한 사람의 온기와 문학의 숨결이 살아있습니다. 문학은 시대의 등불이고 마음을 잇는 다리이며 한 도시의 품격을 드러내는 가장 고운 언어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여러분이 있기에 보령의 문화는 늘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간된 보령문학 제23집에는 올 한 해의 삶의 여정 속에 성찰과
감동, 희노애락이 오롯이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령문학상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문장 한 문장이 지역 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보령시 의회 역시 문학과 예술이 숨쉬는 도시, 시민의 삶이 문화의 향기로 채워지는 도시를 위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축하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심과 문학인 여러분들이 건비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한면택 한국예촌 보령시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총주회장 한면택입니다. 우선 우리 보령문학의 3집 출간 기념회를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와 함께 우리 김유재 회장님과 그 회원님들께 정말로 축하드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편안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노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글을 마음껏 정말로 행복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세종대왕께서 1443년 만드시고 1446년에 발표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보령문학 23집이 나온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고뇌와 본면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멋진 글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보령 시장님과 우리 최원순 의장님, 여기 계신 김정은 의장님, 우리 위원님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혜천 회장님도 오셨고 고재기 이사장님 이렇게 늘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보령시 대상 수상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로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령 예총에서도 주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건들이 있다 그러면 늘 옆에서 늘 든든한 도움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대표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배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전, 가을이 책상을 넘기듯 깊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령문학 제23지 출간기념회와 보령문학상 시상식이 열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학은 우리의 하루를 기록하고 마음을 위로하며 보이지 않는 상처를 다독이는 힘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정상으로서 내려간 도자들이 다시 한거리 문집으로 태어난 오늘 보령의 문화는 한층 더 빛나고 있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문학적 걸음이 보령의 이름을 더 넓은 세계로 전해주기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귀한 자리를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김유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축제가 보령의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분께 따스한 영감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대표. 다음은 제7회 보령문학상 후원회장이신 충남요수협회 정혜천 회장님께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정혜천 회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7회 보령문학상 상금 20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감사드립니다. 정혜천 회장님을 모델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힘찬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여는 김유재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패 서대 종합건설 주식회사 회장 정혜천. 귀하께서는 평소 보령문화예술 활동에 큰 관심을 주시며 보령문학 제23회 출간 기념 및 제7회
보령문학상 상금을 후원해 주셨기에 보령문역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5년 11월 29일 하단법인 한국문협회 보령지부 회장 김유재. 새로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잠시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7회 보령문학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제7회 보령문학상 상금은 충남요트협회 정혜천 회장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상자가 호명될 때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여는 김유재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제7회 보령문학 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2025년 제7회 보령문학 대상 축하드립니다. 이은희 시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보령문학 대상은 보령 분단에서 10년 이상 활발한 문화활동으로 지대한 공헌과 우수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회원에게 주는 상으로 상장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제2025-1호 보령문학 대상 시인 시낭송가 이유민. 귀하께서는 삶에 대한 진솔한 통찰력과 열정으로 우수한 문학작품 창작 활동을 펼치고 보령문학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오셨기에 제7회 보령문학 대상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29일 하단법인 한국문협회 보령지부 회장 김유재.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님, 꽃다발 있습니다, 형님. 잠시 기념사진 촬영 시간 드리겠습니다. 수상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부조가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령문학을 들은 지 정말 오래됐는데 감회가 새롭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이런 문학의 길을 잘 걸어온 것 같습니다. 깊은 감사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보령문학 심사위원들, 또 우리 회원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어서 제7회 보령문학 작품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2025년 제7회 보령문학 작품상 축하드립니다. 성남교 수리관입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여는 김유재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보령문학 작품상은 뛰어난 창작열로 활발한 문화활동을 한 회원에게 주는 상으로 상장과 함께 상금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2025-제2호 보령문학 작품상 수필가 성낙교. 기업에서는 도내에서 열정을 다하여 문화활동을 펼치고 풍부한 감성으로 삶에 대한 진솔한 통찰력과 향토색 짙은 문학 작품을 창작, 우수한 작품성을 인정하기에 제7회 보령문학 작품상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29일 한국문협회 보령지부 회장 김유재. 상금은 50만 원입니다. 축하 꽃다발 준비하신 분께서는 지금 전달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수상소감 잠깐 듣겠습니다. 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또 이렇게 우리 심사위원님들과 우리 동료분들이 이렇게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해서 우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등단한 지가 올해로 한 22년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령문역 초창기 때부터 활동을 해서 부회장도 했고, 그래서 임원으로서의 고충도 있고, 우리 문협이 걸어온 길이 저희 문학길하고도 거의 같이 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서 그런 숨겨진 아름다움을 글로 옮기는 것은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런 상을 주셔서 한 번 더 저 자신을 채찍질하고 앞으로 더 좋은 걸 쓰기 위해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7회 보령문학 시민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보령문학 시민상은 축하드립니다. 안세환 시인님, 장영주 시인님 두 분입니다. 보령문학 시민상은 보령문학 시민회원으로 작품상에 뛰어나고 활발한 활동을 한 시민문인에게 주는 상입니다. 상장과 함께 상금 25만 원이 각각 수여됩니다. 먼저 안세환 시인님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제25-3호 보령문학 시민문학상 시인 안세환. 교역에서는 열정을 다하여 문화활동을 펼치고 풍부한 감성으로 삶에 대한 진솔한 통찰력과 향토색 짙은 문학작품을 창작, 시민문학인으로 우수한 작품성을 인정하기에 제7회 보령문학 시민문학상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29일 한국문협회 보령지부 회장 김유재 축하드립니다. 기념사진 촬영 잠깐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용주 시인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인은 제25-3호 보령문학 시인문학상 시인 장현주. 교역에서는 열정을 다하여 문화활동을 펼치고 풍부한 감성으로 삶에 대한 진솔한 통찰력과 향토색 짙은 문학작품을 창작, 시민문학인으로 우수한 작품성을 인정하기에 제7회 보령문학 시인문학상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29일 한국문협회 보령지부 회장 김유재 축하 꽃다발 준비하신 분께서는 지금 전달해 주십시오. 기념사진 잠시 촬영하겠습니다. 수상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용주 시인님 수상소감 먼저 듣겠습니다. 시민 문학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인상을 받으니까요, 젊어지는 것 같아서 무척 기분이 좋은데요. 세월이 많이 간 신인이라 조금은 낯이 빨개지려고 하네요. 주신 점 고이고이 접어서 가슴에 담고 앞으로 주신 산에 버금가도록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따뜻한 시를 짓는데 비질땀하고 구슬땀 많이 흘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세환 시인님 수상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가 올해 시인이 됐는데요. 시인이 되고 시집도 내고 했는데 올해 상위가 자꾸 여러 곳에서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마지막 날에도 국제문학을 통해서 주셨고 오늘 또 이렇게 상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상 하나 받습니다. 정말 올해 신인상 복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글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 축하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방금 수상하신 네 분께서는 잠깐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사진 촬영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보령문역 회원 신간 시집 발간 소개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저희 보령문역 회원님들이 정말 많은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김희재 사님 세 번째 시집 밤하늘엔 별감이 흐르고, 문상재 고문이 네 번째 시집 경전의 계단을 오르며, 신동근 시인님 세 번째 시집 새벽에 오는 비, 안세환 시인님 첫 번째 시집 내 방에는 커피향이 흐르고, 용미자 시인님 세 번째 시집 잘했어 잘했어, 주영훈 시인님 다섯 번째 시집 마침표 대신 쉼표를 추가합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큰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계속 오르면 안 되는데 또 신간을 냈으니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봉성리 마을이 베트남 며느리들이 8분이 계셔가지고 애들을 15명이나 낳아가지고 베트남 마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베트남 문인단체하고 교류가 돼서 잘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3년 전에 베트남 문인단체에서 우리 마을을 방문해줘서 제 책을 드렸더니 베트남에서 그 시집을 베트남으로 내주셨어요. 이번에 그것을 문학공간에서 다시 문학공간 시선으로 다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소개해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중에 제 시골 이야기, 시골집을 그렸던 작품인데요.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별 다른 마을 47쪽입니다. 별 다른 마을 김유재. 요즘도 그때 그랬던 것처럼 타다나오는 별꽃이 뒷산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건화한 취기로 내 살던 옛집에 들렀더니 샘옆 향나무가 무성히 자랐다. 우동나무가 큰 잎을 부채질하고 있는데 어느 겨울이 다가와 상족국의 산다랑이에서 캐온 고구마 숙장 옆 의의 배틀소리, 갈치 담긴 한 집 앞 거리에인 어머니, 서울로 간 형, 시오리 공장의 작은 누나, 어디에도 있는지 모르는 작은 형, 동네 잔치에서 떡 얻어먹고 체해서 유년에 간 동생, 마른 바람 가고 모깃불 맥방석 주먹 수제비 먹고 있었는데 고함치는 아버지의 술소리에 마당엔 무거진 잡풀들이 쓰러지고 수도 없이 별들이 쏟아져 마을이 온통 별 터는 마을이 됐습니다. 이 시는요, 제가 정말로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은 본인 여러분들의 쉼터로 옛집 두 칸집을 고쳐서 차도마신과 시는 쉼터로 봉성문학관이라는 이름으로 고쳐놨습니다. 제가 너무나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13살에 석공이 됐고 그 꿈이 문학인이었고 저는 시인이었습니다.
도라고 생활하면서 독학을 하면서 한 번도 제 꿈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예문학회를 통해서 본인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술 먹을 때 지금 13년 전에 술을 끊었는데요. 술 먹을 때 이 시골집에 가서 쓴 시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별타는 마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골집에 가면 늘 먹먹해져서 요즘은 감동으로, 기쁨으로 제가 시인이 되고 조각가가 되고 행복으로 눈물이 핑 돕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그윽하게 담긴 눈으로 마을을 내려다보면 세상이 별 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 됐어요. 그걸 썼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저희 세대만 해도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그 역경을 이겨내고 또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우리 보령 군인협회 회원님들의 큰 믿음으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큰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멋진 시를 써서 감동을 주는 그런 시인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상재 고모님께서 간단한 시집 소개와 대표작 인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사집에 시집을 낸다는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호적이 늦다 보니 좀 늦게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1970년대에 군대를 가가지고 공병대에서 군대 생활했습니다. 공병대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전후신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국방일보라고 해서 저한테 원고 종사를 와서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전후신문에다 시를 발표하면서 시작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서 뭐 생업에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문화 활동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돌아가신 이문구 선생님께서 건강상 내려오셔서 고향에 내려오셔서 그분을 모시고 같이 우리가 문화 활동을 하면서 한내문학을 만들었습니다. 한내문학을 만들고 그 당시 그 이원길 지금 한방 병원 하시는 이원길 회장을 맡으시고 제가 부회장을 말뚝 부회장을 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도 일복이 많아서 그런지 올해 큰 단체를 제가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문구 선생님 모시고 한명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02년도에 한국문인협회 보령 지부를 제가 중앙으로부터 인준을 받아서 만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보령 문인협회 현재 김희재 회장님께서 이렇게 잘 이끌어가고 이렇게 성장을 많이 시켜줬습니다. 우리 문협을 2002년도에 만들었는데 벌써 23집이 이번에 나오네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감개가 나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령 문협은 이 보령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학단체가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시 한 편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8 두레바지 호수. 그곳엔 언제나 병든 아버지가 긴 낚싯줄을 들고 야린 낯달을 낚으셨다. 바람은 시간의 어깨를 스치며 물속으로 자꾸만 구름을 쓸어가고 있었지. 하나, 둘, 별들이 물속에 얼굴을 내밀고
호수 위에는 떨어진 꽃잎이 흐르고 있었네. 아버지의 바구니 속에는 온종일 났던 산남의 진흙이가 허덕였죠. 버겁게 어둠을 들면서 돌아오시던 야인 아버지. 오늘 또 들려가지는 그곳이 있고 나를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만 아득하게 부식된 새소리로 빗전을 맴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동근 시인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심사평을 심사의 글을 낭독해야 되는데 오늘 그 순서는 빠졌네요. 왜 이 상을 문학상을 받으셔야 되는지 우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그것을 사실은 읽었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고 내려갈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그거 읽고 가고. 네, 그거 읽고 제 갖고 계속 좋습니다. 네, 그렇게 회장님 허락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보령문학상 심사평 제7회 한국문예연합회 보령지부는 그동안 다양하고 활발한 문학활동을 전개하였다. 보령문학 발간, 신앙송, 시화전, 보령해변 시인학교, 자작시 낭송대회 등 전국적인 문학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제는 그간의 결실물인 보령문학 23집 발간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제7회 보령문학상 시상을 통하여 문학에 관한 관심과 창작 의욕을 한층 더 고취하고자 한다. 보령문학상은 운영되다가 코로나 시절 예산 사정상 잠시 중단을 했는데 이번에 뜻있는 독주가의 기부를 받아 우수한 문학적 성과에 대하여 포상하기로 하였다. 지부는 2025년 보령문학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4일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였다. 위촉된 심사위원들은 공모한 후보들이 제출한 창작물을 기초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보령문학대상, 보령문학 작품상에 대해 신인상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심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사위원들은 우선 심사 기준을 세운 뒤 제출된 작품집과 자료를 살펴보았다. 대상은 그간의 문학적 성취와 문학에 대한 문협에 대한 참여도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작품의 질, 작품집 발간, 문협에 대한 기여도를 집중적으로 살펴 결정하였다. 작품상은 제출된 작품들 중심으로 작품의 완성도, 창의성, 문학적 상상력과 열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신인상은 문학적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문학적 탐구를 이어나가려는 태도 등을 살펴보았다. 심사위원들은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일치된 견해로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심사위원들은 대상 이우민, 작품상 정락규, 신인상 장영주, 안세환 회원을 정하기로 의견을 일치를 보았다. 이우민 회원은 전임 회장으로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문협을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작품집 병풀주의를 통해 다양한 수서법이 동원된 독특한 서정시를 창작했다는 평을 듣는다. 고향 보령을 사랑하는 우수한 여러 편의 작품을 상대하였고 전국적인 시 낭송가로서 특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문학에 대한 지속적 열정과 노력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성락규 회원은 마음이 정한 수필집에서 동서양, 철학, 사상 등을 비교하면서 흥미로운 작품을 다소 소개하고 있다. 그녀는 문화사적 비평 안목을 갖추고 동서양의 문물을 직접 기행하고 적합한 문장으로 공각이 가는 수필 작품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 각지를 여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물을 소개한 작품은 흥미롭고 읽는 맛을 느끼게 해준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삶의 진실을 작품으로 형성하기를 권고한다. 장영주 회원과 안세환 회원은 신입 회원이지만 이미 각각 시집을 출간한 바 있다. 장영주 회원은 보령교육장을 역임한 교육자이며 안세환 회원은 개신교 목사이며 활발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연세가 있음에도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창작에 도전하는 이분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앞으로 더 많은 문학 지망생들이 신상에 도전하기를 바란다. 문학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 얻은 감동을 언어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언어는 역사의 때가 묻은 관념적인 산언이지만 우리 영감이나 감동은 새로운 세계이며 독창적인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문학은 진부하고 관련적인 언어 대신 비유나 상징 등의 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문학은 아름다운 우리 국어의 확장을 가져오도록 일조해야 한다. 시의 경우 적합하고 살아있는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단순히 좋은 줄을 짧게 바꿔 쓴 글이 시가 될 수는 없다.
아름답고 격전 없던 보령의 산화와 삶에 대하여 진지한 탐구를 이어가는 작품을 지속해서 창작하는 것이 우리 보령문협 회원들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보령문협이 앞날에 더 큰 빛남이 있기를 바란다. 2025년 12월 14일 심사위원 김영래, 문상재, 신동근 특별. 하고 하고 고양이 노래 한번. 가고 져버린 가을뜰하게 장렬면 하얗게 무서리 내리고 나의 푸른 기러기는 풍력을 날아간다. 아 이제는 손 모아 인들에서 보라. 고향길 쌀이 흐르 한방눈이 쌓이네. 고향길 쌀이 흐르 한방눈이 쌓이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세환 시인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박수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세환입니다. 시 낭송을 하는 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시는 정말 많이 제가 쓰고 또 행사 있을 때 교회를 많잖아요. 많이 했고 또 글을 써온 저는 제가 18살부터 썼어요. 그래서 또 학교에 이렇게 진출하고 그러면 제 이름으로는 안 했고 대신 써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뭐 상을 받는다는 건 그렇게 큰 제 마음속에는 없었는데 이제 나이 먹고서 받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시를 제가 낭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35쪽에 손바닥 인생사인데요. 어느 날 오늘 이렇게 책 보고 있다가 제 손을 봤더니 손에 상처들이 많고 손바닥에 이렇게 해서 접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영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이 시를 쓴 지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손바닥 인생사.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굵게 또는 가늘게 나있는 손금. 손을 오므리면 불편하지 않게 꼭 그 자리만 접히는 금. 손등을 보면 수없이 많은 솜털. 크기가 제각각인 점. 내 인생을 지나며 생긴 역사적인 자국들. 긁혀서 길게 나 있는 자국. 큰 상처에 꿰맨 자국. 내 인생에 남은 영광의 상처 고스란히 남아있다. 내 인생사가 들어있는 손. 이 상처는 초등학교 때에 생긴 상처. 저 상처는 일하다가 다친 상처. 또한 기억조차 없는 상처들. 손에 인생과 역사가 담겨 있어 내 삶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감사합니다. 용미자 시인께서 하시겠습니다. 용미자 시인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미자입니다. 먼저 보령문학 23지출
출간과 개인 시집 출간하신 선생님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령문학상 수상하신 우리 문인들 선생님들께도 축하드립니다. 뒤풀이되는 일상에서 놓아버리지 않고 함께 왔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잘했어 하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보령문인협회 회원님들과 삶을 착하게 쌓아가는 모든 분들께도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잘하셨다고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2004년도에 등단을 해서 2008년도에 첫 시집 고백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두 번째 시집 괜찮아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 번째 시집 잘했어입니다. 정말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령 청라의 장수성과 청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작품집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더욱더 아이사랑과 어른 섬김을 실천하며 착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글 쓰도록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시는 우리 보령문학 60쪽에 있습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아들아, 사거리 한복판 오토바이 내팽개쳐 있고 비닐봉지 터져 토해낸 짬뽕 국물 깔고 어린아들 쓰러져 있다. 꿈을 향한 무한 질주, 가난 탈출을 위한 과속과 신호 위반. 나무라기 미안하다. 차와 차 사이 고개하듯 달려도 벗어날 수 없는 격차. 사이렌 소리 가까워진다.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일어나라 아들아. 아직 어린 그 꿈 실현되는 날 오기를 빌며 조심조심 자회전을 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영군 시인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보령문여 부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일정상 잠깐 늦게 오셨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특별히 모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그 마지막 순번이어서 참 다행입니다. 아침부터 인천에 갔다가 여기로 오는데 순차적으로 무조건 달렸습니다. 어제는 눈산에서 우리 또 부회장님하고 조촐한 콘서트에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5번째 시집을 냈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목이 마침표 대신 쉼표입니다. 살면서 많이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어떻게 내가 거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그런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 없고 어제 사방에 다 낭떠러지 같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가 벼랑 끝에 있어도 거기에 서 있다 보면 그
분명히 다른 길이 보이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서 있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꼭 마침표가 아니고 때때로 쉼표를 붙여야 할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숲속에 있다가 보면 그 맑은 숲의 그 향들이 있죠. 그 기운들이 있죠. 그런 향기를 맡으면서 호흡을 다시금 재발견하면서 살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기도하면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 생각할 때에는 또 시를 쓰면서 그 시에서 하나의 숲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이 마침표 대신 쉼표지만 그 주제 시가 마침표 대신 쉼표이지만 좀 길어요. 그래서 64쪽에 있는 황태진국을 빨리 낭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이 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황태진국. 우리 나이로 90인 아버지가 지난 6개월 동안 위기의 고비 사막을 건넜다. 언제 이렇게 병원 문턱을 자주 넘어 다니셨던가. 앰뷸런스를 서너 번 타고 난 후 배 태우는 자식들은 신경이 머리끝까지 늘 굳어 있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진료 중 점심을 먹어야 했다. 이도 시원찮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고민하던 중 마침 황태진국 맛집을 찾았다. 날씨도 춥고 해서 들어간 집인데 의외로 맛과 영양이 있지만 무엇보다 따끈한 국물이 온몸을 녹여주었다. 덕장이 매서운 눈보라에서부터 눈바람까지 쉴 새 없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마지막에 말린 몸을 내어주는 황태. 그 황태를 거두어 가마솥에 공직에 우려내어 뚝배기 그릇에 올려놓으면 추웠던 온몸이 사르르 녹아 단내나는 일품 먹거리. 아버지는 일평생 된 뱀바람 맞으며 자식 농사를 지었다. 온몸에 진액이 다 빠지고 말라 스스로 덕장에 내어줌이 되어 이제는 제대로 걷지 못하여 고붓한 허리를 지팡이 의지하여 터벅터벅 걷는 모습이 가련하게 벌린 황태와 같은 것이다. 매섭게 살며 온도가 내려갈 적마다 얼마나 애간장 탔을까. 사랑 진국을 죄다 빨아먹은 자식놈들의 마디마디 효의 눈금을 재보면 얼마나 될까. 온몸을 내맡겨 스스로 진국의 삶을 사셨던 아버지와 둘이서 황태 진국을 뜨며 눈물로 입가심을 했다. 나는 단내나는 세계 고비 사막을 잘 건너오신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보령 문협위원들의 자다시 낭독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내분 소개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발전협의회 회장 엄승용 박사님 오셨습니다. 장단 축사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사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영광에서 이렇게 선 것은 정말 뜻하지 않았던
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일정이 많은데 다른 일정 맞아가고 늦게나마 김혜재 회장님 그 보령 문화 행사에 꼭 오고 싶었습니다. 축하도 드리고 새로운 의미, 가치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이나들을 와보니까 그 가능성을 제가 실감했습니다. 문학은 창작의 영역으로서 새로운 어떤 보령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령이 축제의 도시에서 앞으로는 치유의 도시로 거듭날 생각을 쭉 해놨는데 오늘 보령 문학 시상식에서 문학을 통한 치유의 도시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실감했습니다. 오늘 축하드리고요. 우리 함께 치유의 도시, 창조의 도시 보령을 함께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보령문학 23지 출간 기념회 및 제7회 보령문학상 시상식 행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회원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2026년도에도 건피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2026년도를 맞이하여 더욱더 빛나고 영광스럽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보령문학은 2026년도에 더욱더 새로운 곳으로 뵙겠습니다. 김의재 회장님의 마무리 인사와 아까 기념 촬영을 못하신 회원님 계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기념 촬영을 하고 해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내빈 여러분,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시간 넘어서 오신 분들 많이 계세요? 없어요. 특별히 없는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올해 특히 또 오늘 구재기 부회장님 일정에도 없었는데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정현천 회장님 앞으로 그 도움으로 앞으로 보령 문인들이 또 멋진 작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또 멋진 행사 만들어가고 멋진 작품 쓰도록 노력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2025년도 문학상 시상식과 문역 23지 출간 기념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